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LL입니다. 김성동 교수님자 제5판 형법총론 1회독 37페이지 제2절 한국형법의 역사 보겠습니다. 사마LLTV 7차 구독 추천업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1번의 중국법 영향시대, 1번의 고대국가시대. 형법은 국가의 통치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필요 불가결한 수단이다. 따라서 형법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법 가운데 가장 긴 역사를 가진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문헌상 우리나라 최초 형법은 고조시대의 8조 군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우리나라의 형사법전의 전범이 되었던 것은 중국의 당률이다. 당나라를 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당나라의 영향력을 크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작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법학에서 당률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률은 중국 민족의 전통과 중국 문화의 배경으로 하고 있는 중국의 법이기 때문에 당시 우리 민족에 있어서 규범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실정에 맞게 보안 규정을 필요로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38페이지 2번에 조선시대의 경국대전.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 적용된 형법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대명률이었다. 하지만 조선건국 약 90여 년간 각종 법전이나 교지 등을 정리하여 1469년 우리나라 최초의 통일성문법전으로 완성된 경국대전도 대명률과 함께 1905년 형법대전이 제정 공부될 때까지 430여 년간 조선의 국정 역할을 해왔다. 밑줄 치겠습니다. 1469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통일성문법전으로 완성된 경국대전 뿐만 아니라 경국대전에 등재되지 못한 중요한 법령론과 그때그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처결 원칙 등을 알려주는 정령 등 새로운 시행 법령 등 경국대전의 5권의 형정과 함께 형법의 주요 법원이 되었다. 조선시대 형법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도 사회적 계층과 신분에 따라 형벌을 달리하는 신분 형법이었고, 형벌 집행에 더 연좌제 및 고문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오늘날의 형법과 같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보장법이 아니라 일종의 통치수단으로서 기존의 질서와 전통 사회의 가치를 보호하는 보호법적 성격이 강하였다. 3번의 과도기 형법대전 시대. 1894년 갑오경쟁 후에 신정인수가 반포됨으로써 사회적으로 상민과 양반의 계층을 없애는 동시에 노예가 해방되었고, 특히 형법에서 연좌제가 폐지되었으며 유형, 육형, 참형 등도 폐지되었다. 이와 같은 잠정적 조치들을 전폭적인 개혁 입법에 담은 것은 1905년 5월 29일에 반포된 형법대전이었다. 형법대전에는 범죄를 체계화하고 형벌을 완화하는 등 근대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되긴 하였지만 대명률, 대전회통의 조례도 많이 수록되고 있었다. 1907년 6월에 반포된 민사, 형사의 소송에 관한 건은 제례의 잔혹한 고문 방식을 금지하는 등 획기적인 개혁이 단행됨에 따라 형법대전의 내용 중 형사절차와 행형에 관한 부분이 개정되기도 했지만 1910년에 한일합방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하지는 못하였다. 로마자 2번에 일본법 및 독일법의 영향시대, 유럽법의 개수. 1번에 일본 형법의 의용시대. 한일합병 이후 우리나라에 적용된 형법은 일본 형법이었다. 1912년 발표된 조선 형사령 39페이지. 에 따라 우리나라에 이용된 일본식 형법은 해방 이후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형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기 시작한 1953년 10월 3일 이전까지 그 효력을 발휘하였다. 일본식 형법은 1907년에 제정 공포된 것으로서 1871년에 독일 제국 형법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다. 일본식 형법은 천황 제국 국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권위주의, 국가 절대주의 및 형벌 적극주의의 특징을 가진 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일본의 국내 사조에 따라 국가지정 요청에 부응하는 형법 이론을 전개한 일본 학자들의 형법 사상은 전 우리나라 형법학이 형성되는 초창기에 일부 학자에게 전수되기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요. 저는 우수한 문화가 주변 국가에 흘러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 형법의 제정과 정체성. 우리나라 현행헌법자는 1953년 9월 18일에 제정 공포된 법률이다. 현행헌법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오늘날의 헌법 이념에 비춰본다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주의적 사고를 근본으로 하여 전 시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치안유지적 성격이 농후한 규정들과 가족주의와 유교적 전통윤리적 색채를 강하게 풍기고 있는 규정들이 산재이기 때문이다. 우리 형법이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게 된 것은 우리 형법의 초안자들이 모델로 삼은 일본 개정형법 가안의 영향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일본 개정형법 가안의 특징. 1940년에 발표된 일본의 개정형법 가안은 당시 일본 신형법이 일본 고유의 도덕 및 미풍양 속에 적합하지 않으며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판단하에 만들어진 것이었다. 특히 개정형법 가안을 기초한 일본 형법학자들은 나치의 독일 사회주의 체제를 수용하기 위한 원고로서 개인주의, 자유주의로부터 절대주의, 전체주의적 국가 체제로의 이행을 체계로 세계적 추세로 간주하면서 국가주의와 가족주의적 태도 및 범죄에 대한 40페이지 형벌적극주의라는 형사정책관을 개정형법 가안에 반영하였다. 일본의 건국주의가 절정에 달하였을 당시에 발표된 일본 개정형법 가안을 우리나라 제정형법의 모델로 삼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일부 반론을 제외하고는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편 독일 형법의 영향을 받은 일본 형법을 계수한 우리나라 형법의 계수사 때문에 우리나라의 형법학이 아직까지도 독일과 일본 형법학의 영향권 하에 있는 상황에 빗대어 사고 오도는 독일식, 용어 자체는 일본식이라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데 솔직히 좀 너무 자학적인 가치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은 제가 참 존경하지만 일부 견해는 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참고로 각주 보시면 아주 유명한 형법학자 중에 김기춘 씨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일본은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형법학자로서는 굉장히 많은 논문도 발표하시고 그랬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롤러마차 3번에 형법 개정의 역사. 1970년대 이후 급속하게 전개된 도시화와 산업화 및 그에 따른 전통문화의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거기에 수반된 범죄 현상의 변화 때문에 형법의 대응 방법이나 수단도 바꿔야 할 필요가 생겼다.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는 방편으로 우리나라의 입법자는 형법을 개정하는 대신에 그때그때 형사특별법을 제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책은 그때그때 발생한 사회 불안정 요소를 일시적으로 진정시키거나 외관상 무마시키는 효과는 있었지만 특별법 과잉 및 준형주의라는 폐단을 고착화시켜 일반 형법의 규범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1985년의 법무부는 제정형법이 그동안의 사회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즉흥적으로 임시 변동된 형사특별법이 난무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대대적인 형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1992년 형법학자들이 대거 참여한 7년 동안의 작업 끝에 만들어진 형법 개정 법률안이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13대 국회 만료와 함께 이 법률안은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안타깝습니다. 1995년 12월 29일 국회 차원에서 마련된 컴퓨터 범죄 등 신종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규정들과 사회 내 처우를 위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 새로운 제재수단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었다. 1996년에는 현행 형법의 총칙 부분을 1992년의 형법 개정안으로 총칙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아직 통과되지 못하였다.
2001년 12월 29일에는 개정 형법에서 미비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를 보완하는 개정이 있었고 41페이지 2004년 1월 20일에는 사후적 경합법의 인정 범위에 관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2005년 7월 29일에는 사후적 경합범의 형선고 방법에 관한 규정과 집행유예 결격 요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다. 2007년 6월부터 법무부는 형법의 전면 개정 및 형사특별법의 형법적 편입 등을 위해 법무장관 자문기구인 형사특별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후에 1985년부터 시작된 개정 작업과 같은 규모로 전면적인 형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2010년 3월 31일 아동 성폭력 범죄와 연쇄살인 범죄 등 일련의 충격적인 범죄 사건들을 계기로 삼아 국회의원 발의로 법정형에 상하는 15년에서 30년, 가중시에는 15년에서 50년으로 상해하는, 조정하는 등 중형주의적 입장을 관철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었다. 2011년 3월 25일 법무부는 4년여간의 총칙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 후 정부 발의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지만 이 역시 1992년 형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제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2012년 12월 28일 국회는 모든 성범죄에 대해 친고죄를 폐지하고 친고죄 폐지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혼인자 간음죄를 삭제하였으며 성범죄의 객체를 여성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유사강간죄 등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하였다. 2013년 3월 5일날 국회는 유엔 국제범죄조직방지협약 및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 등의 이행입법을 위해 형법 전에 인신매매죄를 신설하고 이주에 대해 세계주의를 국제형법의 원리로 도입, 범죄단체 조직제해, 구속요건 변경, 도박과 폭포에 관한 죄의 법정형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무 발의 일부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1995년 12월 29일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의 신설 이후 17년 만에 형법의 신종범죄가 신설되었다. (2014년 4월 29일) 국회는 이른바 황진 의혹 사건이 계기가 되어 벌금 액수에 따른 노역, 일당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아 법관의 재량에 따라 일당이 정해지는 폐해를 막기 위해 벌금형의 선고 액수에 비례하여 노역장 유치 기간의 하한선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4년 12월 30일부터는 형법 제10조의 제목을 심신장애자에서 신신장애인으로 변경되었고 미결구금일수의 일부 산입을 허용하고 있었던 형법 제57조의 유언결정에 따라 미결구금일수의 전부를 산입하도록 바뀌었으며 형법 제58조가 개정되어 종래의 임의적 판결공시제도가 필요적 판결공시제도로 변화되었다. 2016년 1월 6일날 수용자와 집행유예자에 대하여 전면적 획일적으로 공법상의 선고권을 제한하고 있었던 형법 제43조 2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유언결정을 반영하여 동 41페이지 조항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형법 제62조의 개정을 통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가 가능해졌으며 다만 이거는 2018년 1월 7일날 시행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번에 법형 보시는 분들은 이게 적용이 되지 않거든요. 이거 오답으로 왠지 유도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특수폭행죄에 상하도록 특수상해, 특수강요, 특수공갈의 규정이 신설되었을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된 간통죄 규정이 삭제되었다. (2016년 5월 29일)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을 정비하여 부패 행위를 방지하고 유엔 부패방지 협약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하였고 형법 제357조 3항을 개정하여 그 제3자가 배임수재의 정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는 그
그 제3자가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였다. 네, 여기 밑줄도 치고 이렇게 표시도 해놔야겠습니다. 2011년 12월 20일 외국에서 집행된 형에 대한 임의적 감면만 인정해왔던 형법 제7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하여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필요적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법무부는 2007년 6월부터 전면적 형사법 개정 특별본가위원회를 구성하여 2012년 3월 형법 총칙에 대한 개정안을 정부안에 제출하였으나 2012년 4월 제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불발에 그친 바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형법 전 부분을 아울렀는데요. 결론은 이러한 개정이 있었고 개정 시도가 있었다입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또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